시간이 좀 부족한데 국가법인 분께서 전체적인 개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계기로 해서 국가법인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연구 교수입니다. 북한부 연구원장 맡았습니다. 남북중 법률아카데미 시대죠. 제7기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85페이지, 페이지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서는 북한의 최근 법제 동원과 대외 경제 개발, 법제 개발입니다. 먼저 이론적인 측면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최근 법제 동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대부분인 겁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도 포함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은 지식인들도 많이 합니다. 통일문제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통일문제 관련 단체의 책임자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기관장도 그런 질문들을 종합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로서는 북한법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랄까 사명감이랄까 그런 걸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고 합니다. 교재를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인 측면은 간단히 이렇게 살펴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 사회주의 법률생활 강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김일성이 1977년 12월에 연중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연설에서 이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북한 사회에서 법분이 아닌 독특성을 나타내는 이론으로 됐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이란 사회주의 사회에 사는 모든 사회 성원들이 법 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요구대로 활동하는 사회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관한 이론은 김일성이 밝힌 국가와 법에 관한 이론이 중요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 제도와 법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성과 등을 보장하는 유력한 사상 이론적 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도 법 분야에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 규범과 규정이 철저한 준수를 위한 이른바 혁명적 준법 기풍이 확립을 강조하였습니다. 1982년 12월에 김정일은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할 때 대하여 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 법무 생활에 관한 이론과 사회주의 법무 생활 지도위원회의 그 임무와 기능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김정일이 논문을 따르면 사회주의 법무 생활은 국가의 법 질서에 따르는 근로인문 대등의 자각적인 규율 생활이며 법 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 행동을 실현해 나아가는 국가적인 조직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서는 그 제18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새로운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18조 3항에 그렇게 해서 이 사회주의 법무 생활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92년 헌법에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 이후로 북한은 많은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근자하는 2000년대 중간에 와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대한 주체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이례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장군님께서는 주체 사상에 기초하시어 이 장군이라는 김정일을 얘기하는 거죠. 장군님께서는 주체 사상에 기초하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당일 연구 밑에 이 당일 연구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북한에서는 당적 연구 하에 당일 연구 밑에 법치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시었다면서 장군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사상은 사회주의 국가는 왜 법치국가로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는 어떤 국가이고 어떻게 건설하여야 하는가 하는 법치국가 건설이 기본 문제들의 과학적인 해답을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국가가 되어야 인민이 동문자로서의 자기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법치를 하여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현하여 인민 대중을 위해 훌륭히 도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되어야 강성대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대국 건설은 치밀하게 짜여진 법률 제도와 질서를 전제로 하며
그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합니다. 법을 중시하고 법치를 하여야 온갖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침해로부터 당과 국가, 사회주의 제도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일꾼들은 주로 공무원들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고 일꾼들이 세도와 관료주의,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방지하고 사회의 일심단결을 이룩할 수 있으며 정치 강국으로서 위용을 떨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법치를 하여야 또한 경제 강국 건설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법률적 당국 밑에서만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인민 경제 계획을 법화하여 무조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경제 관계를 다 법으로 규제하여야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며 나라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가 법을 강화하고 법치를 하여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만히 실현하고 인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치가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법제 사업을 법을 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사업이죠. 법제 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법 체계를 완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 없이 법치를 생각할 수 없고 법 제정 사업은 법치 선결 조건이며 법치를 하자면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사업을 강화하여 법 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해 나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 설명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법칙의 완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이제 법전 발간을 했습니다. 대통령 법전 발간을 이례적으로 2004년에 우리와 같은 법전은 북한은 발간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 법령을 한 대 모아서 만든 법전. 그러다가 2004년에 와서 대통령 법전을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편찬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법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로는 2년 단위로 증거판 법전을 발간했습니다. 그 법전 발간한 이후에 나온 개정 법률을 모아서 증거판 법전을 2년 단위로 발간을 했습니다. 2006년에 발간을 했고요, 증거판. 그리고 또 2008년에 증거판 법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수록된 내용, 제정 법률과 개정 법률 내용은 거기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세 번째 사회주의 법치와 건설이 방류와 법에 의한 통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술한 이런 북한의 법학자 중에 이제 원로 박사인 진유현이라는 원로 박사가 김성중학교 학부에 발표한 논문이죠. 그 논문에서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에 대한 주체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그 김성중학교 학부에 게재한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론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5년에 김성중학교 학부에 진유현이라는 박사가 쓴 글이죠.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에 대한 주체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와서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론을 제기하기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론을 제기하면서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법제 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법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은 많은 법령을 제정하고 수정 보충, 우리 소리는 개정, 수정 보충하여 법전도 탄천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 것처럼 이는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이 방도 중 제1적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의 강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법제 사업을 강화하는 것, 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하는 사업으로 법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첫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법칙을 법 없이 법칙을 생각할 수 없으며 법 제정 사업은 법치 성결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하자면 법이 있어야 하는 그런 만큼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사업을 강화하여 법 체계부터 완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법 체계를 완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회관계의 모든 분야를 법으로 세밀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관계를 법 형식으로도 규정하고 규정과 세칙,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법률, 그 하위 규범이 있잖아요. 하위 시행령, 또 그 아래 규칙, 행정규칙 같은 그런 법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의 형식으로도 규정하고 또 규정과 세칙이 형식으로도 규정하여 사회관계를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법제화할 때 사회주의 법체계를 완비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법 개혁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준법의식을 높여 온 사회의 혁명적 준법 기풍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회 성원들이 어떤 법 사상과 법 지식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법질서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각성을 법준수 집행의 기본 담보로 하는 사회의 법과 건설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혁명적 준법 의식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준법 의식을 높이고 온 사회의 혁명적 준법 기풍을 세우는 데서 기본은 일꾼들과 말하자면 공무원들,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의 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며 법 지식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법 지식을 높이고 현행 법 기본들을 잘 알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법적 통제와 법질서 확립을 들고 있습니다. 법적 통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제정 공포된 법 규범이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이끌어 나가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이라고 하고 있으며, 법적 통제와 법 질서의 확립은 사회의 법규과 건설의 필수적 요구이며 기본 내용이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통제를 강화하여 법 질서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법기관들이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 속에서 권력남용과 치외법권적 행위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의 방법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북한은 선군 정치와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선군 정치. 북한은 이제 선군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사회주의 법무 생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군 정치와 연관해서 그것은 한 가지 북한 학자들이 선군 정치와 연관해서 사회주의 법무 생활 이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선군 정치를 해야 되고 선군 정치를 선군 관련해서 이제 사회주의 법무 생활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랄까요. 잠깐 살펴보면은 이전 이 소련만이 해체되기 전 얘기죠. 이전 그러니까 말하다시피 이제 80년대 말에 소련만이 해체되고 동거 사회주의 세계가 붕괴되잖아요. 이 세계 정치 객변 속에서 그런 중에 소련만으로 해체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맡게 됐던 것도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이 역사적 교훈은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이 내부 와해 책동을 짓부시지 못할 때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 당하게 되고 온갖 위법 현상들이 자라나
질서가 문란해지게 되며 나아가서 민족적 자주권과 피로서 쟁취한 사회주의 제도 자체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군 사상을 강조하고 선군 정치를 계속 주장하게 되고 선군 시대에 사회주의 법무 생활이 더욱 강화된 그런 이론들을 그런 장비를 펴고 있음을 우리는 그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가 하는 사회주의 법칙과 건설이 관계하는 설명과 더불어 북한은 선군정치 성과적 신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자율적인 국가의 법 존중과 준수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북한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고 혁명적 법 질서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사업을 잘 해야 한다면서 법을 제정하고 수정 보충하며 끊임없이 완성해 나아가야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해 나갈 수 있고 나라의 법 질서를 튼튼히 세울 수 있다고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법률제도 완비를 위해 법 제정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법국가 건설론이 아까도 말했지만 당적 영도하에 당의 지도일 때 당적 영도하에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으로서 우리 법치국가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앞으로 북한 사회에서도 점차로 법에 의한 통치로 법에 의한 통치의 변화가 기대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근 입법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태세에서 대망으로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근자의 제정 또는 개정된 북한의 법률들의 내용을 일별할 때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줄어들고 대신 객관적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도 앞으로 교시에 의한 통치로부터 법에 의한 통치의 변화가 서서히 속도 느리지만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법제 정비와 입법 조항에 비추어 향후 북한의 통치 시스템은 교시가 당 정책화하고 그것이 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이 지배죠. 법이 지배의 원칙. 우리가 얘기하는 법치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가 할 때 그 핵심적 요소는 룰 오브 로, 법이 지배, 그죠? 법이 지배. 그 법 아래, 법 위에 누구도 불림할 수 없다. 법에 의한 그 재판, 법에 의한 행정 등 그런 그 원칙이 확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법치국가의 개념, 이른바 사회주의 법치국가 개념은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는 룰 오브 로, 법이 지배가 아니고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룰 바이 로라는 게 특징이 있다. 우리하고 구별되는 핵심적 개념이라면 자민국가는 룰 오브 로, 법이 지배의 원칙이죠. 그건 핵심적 요소가 하지만 북한에서 얘기하는 법치국가 개념은 당적 용도하에 법에 의한 통치, 룰 바이 로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사회가 이제 이와 같이 법제 사업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을까? 이 법제 내에서 없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북한 사회도 앞으로 법에 의한 통치, 비록 룰 오브 로는 아니지만 룰 오브 로는 참 멀다, 유용하다 할지라도 룰 바이 로, 법에 의한 통치로 이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면에서 본다면 그런 점과 관련해 우리의 주어진 과제는 북한이 법에 의한 통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특히 북한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제 정비를 우리가 적극 지원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북한의 법제 정비와 관련해 실로 남북 교류 협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법제 교류 협력은 법제 면에서도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경협, 문화 교류 이런 측면에서만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제 면에서도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이 절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남북 간의 법제 교류 협력은 통일을 대비하고 법 제도적인 통합을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론적 측면은 이 정도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받은 자료를 그렇구나. 교재는 부록은 이걸 업데이트 한 거예요. 교재 부록이 북한의 주요 외교 시작 안개코드 최근 전직 동향, 북한의 2009년 헌법 개정 내용과 그런 북한 비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선 경제민족 시제법 2012년 거기 있고,
다음에 황금평, 이화도 전력시대법, 조문이 자료지에 드립니다. 여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프로편을 업데이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의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자료집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프로편 북한 법령 자료 교재에 있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서 오늘 강의는 프로편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 1은 교재에 있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것을 보다 그 정령 호수 순서대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오른편에는 이제 우리 주변은 수경 보충 또는 채택된 연구원을 기재했고 가운데는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보수를 기재를 했습니다. 근거로. 그리고 지금 우리 살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문 여기에 북한의 비오경을 관계를 뭐냐 소개된 법률 전 조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받은 유인물 원장이 2013 최신 북한 법령집 발간했는데 이 법령이 최근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발간돼서 나왔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북한법 연구에 제가 지금 맡은 북한법 연구에서 발간했고요. 북한법 연구에서는 거기 설명도 나오지만 2005년, 2006년, 2008년, 2011년에 각각 북한 법령집을 발간했고 2011년 법령집 발간 이후에 수집한 중요한 북한 법령 자료를 중고판으로서 2013년 최신 북한 법령집을 며칠 전에 출간했습니다. 그 분량이 상당히 중고판이가 많이 늘어났어요. 분량이 늘어나서 1487조 분량, 근 1500페이지 분량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연구자들이 필요가 하는 북한법, 통일법 관련 연구 자료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배우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개하는 이 프로편에서 소개하는 이 법률 전 조문이 이제 이 법령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주로 미래 나와 있는
그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전 조문, 전 조문도 여기에 지금은 봅시다. 이 법률들은 알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2011년 11월, 11월 또는 12월에 수정법이 되거나 또 체결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김정희 사망 전, 김정희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김정희 사망 전 시기에 나온 이 법률들이죠.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인데 북한은 그만큼 외장위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입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이 법률 전문이 이 법률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프로 2를 봐주십시오. 북한의 최근 입법 동향. 북한 최근 입법 동향은 가장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던 북한의 국제 사업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재정되거나 수도권 청정 법률들이죠. 그것을 이 법령집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나온 법령집 없는 새로운 그 수도권 법률, 또 새로 진행 법률을 2013년 법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봅시다. 북한이 최근 대외경제 개방 관련 주요 입법 동향이라는 제목 아래 대외경제 계약법, 민사소송법, 세관법, 출국법, 국경동식물 보호법, 보건법, 무역법, 수출 상품 검사법, 알명법, 상표법, 보호보안법, 환경보호법. 이 전부 새로운 법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법들 전 조문이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이 법률들은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입법들이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의 최근 채택 및 수정 보충한 주요 법률로서 이것도 이제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거죠. 처음 소개되는 그런 법률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법률도 있어요. 행정구역법이라 행정구역법, 자재관리법, 설비관리법, 대안전법, 상품식별보호법. 그 채택을 전부 제정, 그 새로 제정된 법률을 얘기하는 채택은 산림지법, 산림지법은 거기 설비관리법 있죠. 설비관리법 수정보충법률인데 그건 제정은 언제냐면 2008년에 제정된 법률이에요. 2008년 제정되었고 수정보충 2010년. 그 다음에 산림지법. 산림지법은 우리 지금 주택법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산림지법은 2009년에 제정이 된 건데 2011년에 개정된 법률이죠. 그다음 방사성 오염 방지법 2011년 제정, 고등교육법 2011년 제정,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은 언제 제정됐냐면 2008년에 제정된 거로 2008년 제정됐고 2012년 작년에 수정보충 개정된 법률이죠. 그 다음에 국제철도화물 수출법 2011년 제정,
농작물 종자관리법 2011년 제정, 컴퓨터 망관리법 2011년 제정, 전자이득법 2011년 제정. 북한은 이제 이런 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입법하고 있음을 이 제목, 이런 법률 제목을 보고도 제목으로 구분할 수 있죠. 매우 중요한 수정 보충 법률이죠. 변형된 법률들이죠. 2013년 법률 다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금강산 국수관광 특구 시행규정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동진해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 그것은 북한이 폐지했죠. 폐지하고 2011년 5월에 금강산 국지공항 특구법을 새로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제정된 금강산 국지공항 특구법, 이게 하위 규정입니다. 하위 규정. 우리 시민의 시행령에 해당한 하위 규정, 하위 시행령에 해당한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시행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거기 보면 관광 규정, 기업 창설 운영 규정, 세관 규정, 출입처를 거주 규정, 세금 규정, 보험 규정, 환경 보호 규정, 7개 시행령이죠. 그 시행 규정을 새로 제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 가운데 세금 규정 제목도 눈에 띄죠.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지구는 그동안 비과세 구역이잖아요. 비과세 구역인데 앞으로는 이제 과세 구역으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을 내야 된다. 비과세 구역에서 과세 구역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으로 이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된다면 그런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죠. 남북간 과세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있고 그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존의 금강산 관광 사업법안의 기존의 합의를 북한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새로운 법 제도에 따라서 그 세금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 남북간에 관광이 재개된다 해도 남북간에 세금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조3에 보면은 이건 바로 최근에 제정된 거죠. 지난 5월에 제정된 개발기법 전문을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 전문들의 수업을 보는 게 전문이고 이 경기개발국법 보시면은 북한의 그 지난 5월에 이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이 됐죠. 이 법에서 이제 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 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 경제 지대, 경제 특구도 말하자면 특수 경제 지대라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에 따라 경제 개발구로서 공업 개발구, 또 농업 개발구, 관광 개발구, 수출 가공구, 첨단 기술 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 특화된 경제 개발구들이 북한 각지에 그러니까 도별로 북한 각지에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이 법의 제정은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 의지를 대내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에 북한은 민간기구로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민간기구로서 북한의 최근 경제특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선경제개발협회 민간 기구로 민간단체로서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설립했고 여기서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의 유치하고 토론회라든가 정보교육,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중앙통신 보도로 북한의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선경제개발협회는 외국을 상대로 북한 경제개발구를 소개하고 외국 기업이 북한 진출을 돕는 민간단체로 최근에 설립됐다.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과 경제력 관계를 바라는 모든 나라에 문을 열어놓고 외국 투자가들이 자기 희망과 국제 관례에 따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을 마련 중이라고 이렇게 중앙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국가의 새로운 기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또 북한 중앙방송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이거는 기존에 있던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을 한 기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는 국가경제개발총국의 격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높이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실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북한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기구인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함께 민간기구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이제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이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통한 북한 경제 발전을 이끌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제개발법을 새로 제정한 것하고 연관된 그런 조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을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금년 4월 수조 진공 사회주의 헌법. 그리고 여기는 2012년과 2013년 수조 진공 사회주의 헌법 전 조문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헌법, 이전 헌법은 2009년 헌법을 2010년 비교해서 전 조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로 서문을 좀 봅시다. 서문에 바로 수정 보충은 언제 수정 보충되는지 그 연구를 나옵니다. 2012년 헌법 수정 보충은 이제 말하자면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일 2012년 12월 17일 사망했잖아요. 그 이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고 이루어진 헌법 개정이죠. 2012년 4월 13일 헌법 개정을 말이죠. 거기 보면은 서문에 신설이라고 된 거 있죠. 가운데 지나기 그러니까 신설. 2012년 4월 13일 신설. 또 한번 읽어보시고, 유자영 김정일 동지는, 그 다음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작된 문단, 2012년 4월 13일 신설, 또 그 아래 2012년 4월 13일 신설, 거기 신설 세 번째, 한번 좀 보시면, 핵 보유국 선언을 하면서 핵 보유국 선언.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렇게 시작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우리 조국을 중간 생략하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이 군사 강국으로 전전시키시었으며 강성국가 건설이 귀환한 대통령을 열어놓으시었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핵 보유국 선언을 또 했고 또 군사 강국 건설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2013년 4월 1일 수정 보충된 부분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또, 또 지난해 표시된 부분, 지난해 표시된 그 2013년 4월 1일, 4월 1일 수정 보충된 부분, 거기 지난해 표시된 부분이죠. 김일성 공주와 김대중께서 생전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공전은 출현 명절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 이것이 이 서문은 이제 금년 4월 1일 수정 보충된 내용이 그 다음에 2012년 4월 14일 수정 보충된 내용 중에는 유지하는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높이 모십니다. 김일성 공주와 김정일 공주의 사상과 업적을 보고하라는 문단이 있죠. 2012년 4월 13일 장례에 수정 보충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금년에 개정된 부분 45조 한번 보세요. 45조 45조가 이제 금년에 2013년 4월 수정 보충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전반적 12년째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을 규정하는 총회. 과거에는 이제 전반적 11년째 의무교육인데 금년 4월에 전반적 12년째 의무교육을 여기에 45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어서 그 100조는 100조. 바로 위에 제2절이죠. 제2절.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과거에는 김대중 때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 근데 이제 이 2012년 그 4월 헌법 개정 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바꿨죠. 왜냐하면 아까 소문에 나온 것처럼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이잖아요. 영원한 국방위원장을 못을 봐왔기 때문에 여기 김정은이 맡은 위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제1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2절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목을 그렇게 바꾼 거고 또 100조도 마찬가지로 종전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그리고 영도자이다. 그렇게 그래서 국방위원장은 전부 다 제1위원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놓았도록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는데 질문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아까 나눠서 질문을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자면 밑에 연락처 연락처에 이제 이메일이 핸드폰 연락처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질문을 또는 자료에 대해서 검증 자료를 하면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메일 주거나 또 핸드폰을 전화주거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이 상당히 좀 생소한 분야인데 저희가 그 남북 법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북한법도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생소하고 방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익하게 강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개를 마쳤으니까 앞으로 이제 북한법 연구에 관한 것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연구를 이어가는 그런 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분 정도 쉬시고 10시 20분